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있어요. 네. 참 제 인생 되돌아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 인생이 그렇게 쭈구렁 바가지인데 맨날 화를 내면은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쭈구렁 바가지 내 인생에다가 지극정성을 한번 다 담아 보자. 네. 어차피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내 인격, 내 인품, 내 실력, 내 능력, 내 도량 다 키우는 길로 나가자. 쭈구렁 바가지라고 맨날 화를 내면은 진짜 초락이 짝이 없겠다. 관뚜껑 닫는 날 너무너무 초락이 짝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관뚜껑 닫을 때 보자고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러니까요. 그게 15살이었냐? 15살이었나요? 아무튼 중학교 3학년 때. 뭔가 아무튼지 간에 굉장히 자존심이 꼴렸나 봐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관뚜껑 닫을 때 보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래 놓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왜 관뚜껑을 닫을 때 봐?' 네. 빨리빨리 좀 편한 네.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때 제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빨리빨리 편한 백성이 되고 싶은데 왜 관뚜껑 닫을 때 보지 내가 나한테. 그랬는데 그 예언이 맞았네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해요 지금. 그때 씩씩거리면서 관뚜껑 닫을 때 보자고 해 놓고 깜짝 놀랐던 저 자신이 절대로 안 잊혀져요. 걸핏하면 생각나요. 정말로 내가 관뚜껑 닫을 때까지 고생 죽도록 하다가 겨우 관뚜껑 닫을 때나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중3 때 제가 저한테 했던 예언인가 봐요. 그거는 하나님이 네 인생은 그런 거니까 좀 속 차리고 제대로 보렴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그냥 내뱉게 만들어 주셨던가 봐요. 안 그러면은 희망이 없으셨던 거야.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어차피 관뚜껑 닫을 때 다 두고 가는데 뭘 바래요.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다 드리고 떠나는 나무가 되는 게 제일 속 편하고 저한테도 가장 유익하고 이로울 것 같아요. 예. 아무튼지 간에 저는 저기예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된다. 종의 종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동지들, 전문가 동지들, 기자 여러분, 정말 재미없어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아유, 저게 사는 거야. 차라리 관뚜껑 닫을 때 보자는 내 인생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다른 분들이 저 사는 거 보면 참 초라하고 진짜 너무너무 참혹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양심의 자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검찰이 무서워서 할 말 못하면은 벨이 꼴려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요. 벨 안 꼴리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제가 해야 될 일 다 못하고 죽을까 봐. 네. 아 네. 아무튼지간에 네. 종의 종이 무서워서 눈 감고 귀 막고 네 입 닫고 사는 세상은 네 여기서 네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제대로 춤 한번 춰볼 예 작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 계획만 잘 짜면 '더 이상은 눈 감고 귀 막고 안 산다 이것들아.' 하고 네 합창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합창이 네 그냥 네 단숨에 네 '아 이거면 네 충분하다.' 네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서 깔아 드리고 싶어서 저 혼자 정말 네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네 제가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어제 네 이런 거 저런 거 뭐 예 건질 게 있나 싶어서 네 그냥 쭉쭉 늘어 가지고 네 예 이것저것 다 걸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늘여 가지고 쭉쭉 거는 거는 네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다시 네 그냥 긴밀하게 그냥 촘촘히 그냥 짜 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네 제 남편의 살인을 네 저기 네 기본적인 토대로 잡으면 오히려 네 그게 '더 이상은 눈 감고 귀 막고 안 산다 이것들아.' 하고 외치는 게 거국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네 한번 네 오늘 작성한 거를 네 읽다 보면은 네 이런저런 네 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판을 네 제대로 짤 수 있는지 카메라를 켜고 네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저기에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네 문서가 있어요. 네. 이거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네.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네 딱 붙여 놔 가지고 네 이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는 또 저기대로 네 저렇게 네 다 싸 놨어요. 예. 한 저기예요. 네. 돈이 없어서 뭐 3 일에 한 번씩 5 일에 한 번씩 네 누구한테 네 사정해서 꾸고 그리고는 네 가서 찾아다가 또 여간비 내고 네. 네 그렇게 완전 무결한 그 판을 짜고 싶어서 제가 지금 비싼 여간비를 내면서 네 검찰이 방해를 안 받는 곳에서 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네 아무튼지간에 저는 네 제 멋대로 네 방해를 안 받고 그냥 네 글만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10월 5 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고 있네요. 네 이제는 네 더 이상 네 빌릴 데가 없어요. 네. 흉측한 꼴도 네 몇 번 당해야 했고요 그동안. 네 정말 모욕적인 일들도 네 여러 번 당해야만 했고 네 이제는 네 더 이상 '아 이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다.' 네 이제는 다 네 한강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인정을 받든지 네 둘 중에 하나 네 선택해야만 된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네 인정을 받으면 네 저한테 네 돈 꿔주기 싫어서 또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안 살아도 되고 권력 종의 눈치를 보느라고 네 할 말도 못하고 네 안 살아도 되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네 저처럼 이렇게 네 정말 네 목숨 바쳐서 철저히 네 희생하고 헌신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네 천대박대 다 받아야 되는 네 그 고생은 안 해도 되겠죠. 다른 분들은 네 제발
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네. 죽을 때 관뚜껑 닫을 때 네. 봐야만 되는 네. 제 인생이 펴지는 네. 그런 인생은 네. 저 하나로 충분하기를 예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아무튼지간에 네 이거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7년 7월 3일 국민권익위로부터 기아의 민원은 저작권 위반 사건이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한 사건이건만 범죄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등 검찰의 비리 및 범죄 은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죠. 네. 보입니다라는 알림자 등을 받았던 이유는 네 거기까지는 네 내용으로 보입니다까지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저한테 작성해서 보내준 글이고요. 네. 알림장이라고 그러니까요. 알림장은 네 자기네들이 알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네 알림장으로 했더니요. 네 못 알아들어요. 네. 자기네들은 네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물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렀던 서대원 살인 사건이 네 너무나도 명명백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누구든지 네 딱 네 문서 한 장만 보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네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손석주 검사예요. 손석주 검사는 제 앞에서 2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다 미친놈에 불과했다는 말입니까?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고 놓고는 아차 싶어서 네 넥타이 매만지고 거울을 보고 네 옷매무새 바로잡고 머리 제대로 네 네 빗고 그리고 네 부장실에 다녀오시는 것 같았어요. 신고를 하시러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네 부장실에서 손석수 검사를 네 이런 핑계로 불러내고 저런 핑계로 불러내고 네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지간에 고소인 진술조서는 이제 꾸며야 될 거 아니냐. 네. 손석구 검사가요. 제가 예 방지위원회 예 부정부패 방지위원회였던가요? 그때 네. 에다가 1244 쪽에 예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정말 네 부패방지위원회네요.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말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였지. 네. 네 그래서 네 그곳의 실태를 네 직접 한번 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1244 쪽짜리 고소장을 제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냥 네 자기네들은 저 뭐 하나도 네 저기도 알지 예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한테 네 뭔가를 좀 네 예 그 함정을 파 가지고 네 그쪽으로 네 좀 곤란한 처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왜 네 이렇게 걸레 쪽이 돼 가는지.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래요. 네. 여러 번 간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종합민원실이었어요. 가서 보니까요. 아우 정말 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예. 종합민원실에서 저한테 네 고소장을 예 "왜 고소질이냐 투서질이냐." 하면서 네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예 있다고 우겨댄 검찰엔 예 죄가 없고 그거 잘못됐다고 밝히는 저한테는 네 죄가 많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대한민국의 예 국가 권리 기관이 전부 네 한통속이에요 아무튼지간에. 네. 부패방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도 네 그 범죄에서 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런 알림장이나마 받았던 거는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민원마당
예, 청원마당이었어요. 청원마당이었는데요. 민원이 하도 들어가니까 예, 그 민원을 돌려받을 수가 예, 되돌려 보낼 수가 없어서 네, 그냥 네, 실태 조사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만나는 저기예요. 그 공무원마다 공직자마다 네, 전부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네, 청원마당에서 만났던 네, 두 분의 공직자는 예, 상담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신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네, 상담 공무원이래요. 어디서 나오셨냐니까 그냥 네, 여기저기서 네, 좀 네, 그 성실하고 그런 예, 사람들을 네, 차출했었나 봐요. 예, 상담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네. 근데 아무튼 시간에 네, 그 자칭 네, 상담 공무원들은 네, 의지도 돼 있고 자세도 돼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더라고.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냥 예, 딱딱 뽑아서 제가 네, 너무 예, 감격을 해서 오히려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지금 너무 감격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제가 제출한 증거 서류 다 보면서 네, 저한테 그 말을 네, 이끌어내더라고요. 예, 두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네, 한 10시간 얘기한 것처럼 네, 만족한 거예요. 핵심 네, 본질 쏙쏙 뽑아서 네,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질문을 던져 주시니까 예, 얼마나 고맙고 네, 그러니까요. 기류만 바꾸면 문화만 바뀌고 풍토만 바뀌면 이 비정상적인 예, 그 풍토가 정상적인 풍토로 네, 바뀌면 제각각 고생하면서 네, 느낀 바도 많고 깨우친 바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 멍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제가 멍청하지 않더라고요. 예, 배우고 느끼고 예, 깨우친 거가 예, 제법 되더라고요. 날값을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네, 제대로 깨우쳐 드리기만 하면 예. 내가 이렇게 유능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네, 그리고 예. 놀라가 되면 참 네, 기분 좋은 저기잖아요. 경탄이잖아요. 네, 참 기분 좋은 경탄이죠. 네, 기분 좋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고 네, 악을 썼으니까요. 그야말로 네,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고 발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네, 그 깨우침 속에 네, 그 저기래요. 우리네가 깨우침을 네, 구하게 될 때 그 만족하잖아요. 예, 경탄하게 스스로 경탄하게 되고 탄복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네, 다이돌핀이라는 정말 정말 강력한 그 행복 물질 호르몬이 네, 생성이 돼서 네,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애들한테 스스로 네,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구조로 우리 인체를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네, 뭔가 예, 양심에 찔는 일을 하면은 네, 콕콕콕콕 예, 쑤시고 아프고 네, 네. 또 네, 뭔가 네, 기특하고 대견한 일을 하면은 네, 서로 스스로 네, 경탄하고 감탄하고 예, 감복하면서 네, 다의 돌핀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을 마음껏 네, 뿜어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젊은이들이 공부를 네,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죠. 평생 교육이죠. 평생 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의지로 예, 나가면 예, 평생 네, 저게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네, 스스로 감탄하고 예, 경탄하면서 네, 정말 예, 유쾌한 삶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 눈 감고 귀 막고 살라고 을러딱딱 하는 분들이 안 계셔야 되죠. 사라져 주셔야 되죠. 네. 저는 네, 그거를 반드시 네,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눈치 볼 분 없이 제각각 자기 자신의 그 실수, 잘못, 실패 그런 것들 마음껏 가지고 놀고 즐겨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공의 길, 진리의 길, 진실의 길 다 뽑아낼 수 있죠. 깨우침의 길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마구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잘못을 인정했던 걸 후회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면은 검찰 무결점주의, 검찰 무오류주의, 몰라 꺼져, 그따위 소리 못 하잖아요. 문화가 그렇게 악하고 독하게 가야만 검찰 왕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그런 상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기아의 민원은 저작권 위반 사건이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종이종지 한 장만 보면 되니까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그거는 검찰이 직권남용을 저질렀던 것이 분명하고요.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한 사건이다. 그런데 범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등 검찰의 비리 및 범죄 은폐로 인한 피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감탄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은 상당히 유능하다. 문화와 풍토만 바뀌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유능한 공직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이에요. 그 상상이, 꿈이 현실로 돼야죠. 그래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아우, 이 사람 정말 아깝다. 그런 분들 가끔 보게 되죠. 그 아까운 분들 없이 다 유능하게 정말 유익한 인간으로 제각각 봉사하고 희생하면 희생하는 대로요. 또 그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되고. 아무튼지간에 어떤 사건인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했느냐.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해야만 했다. 제 남편 서대원은 검찰이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임종을 지킨 저를 따돌리고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사망 원인을 폐해 부정으로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사망 원인을 폐부정으로 조작했어요. 근데 폐부정은 집에서 하하호호 유쾌하게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여보 나 이상해 하면서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반드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 병이에요. 제 남편 서대원이 살해당한 2008년 5월 26일은 그 양반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저기 오타가 있네요. 제가 남편의 62회 양력 생일에 없는 돈을 톡톡 털어서 미역국을 끓였던 이유는 60회 음력 생일과 60일의 음력 생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히 넘기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갑진갑을 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겼나 봐요. 미역국 한 그릇도 못 끓여드리고 생각해보니까 참 미안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다 지내놓고 생각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 때 그랬으면 진갑 때는 그래도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기억을 해서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아무튼간에 당신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그런 소리를 좀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네, 5월 26일 날 그날따라 웬일인지 네, 지갑에 돈도 없는데 오늘 또 놓치면 또 음력생일 또 놓치고 네, 생각난 김에 네, 그냥 예, 미역국 한 그릇 예, 끓여서 바치자. 저 혼자 그냥 끓여서 바친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예, 그 미역국을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보 나 이상해 하면서. 네. 근데 네. 식사가 끝난 그 시각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제 딸이 재롱잔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모처럼 단란하고 유쾌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했던 말이 여보 나 이상해입니다. 네. 미역국 한 그릇 네 그냥 네 뭐 예 저기예요. 네 여관살이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도요. 네. 그때도 예 여관살이가 길었어요. 2004년 7월 29일부터 네 제 남편은 예 2008년 5월 26일까지 저희 모녀는 네 예 그냥 네 여관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여관 주인이 있는 네 그 여관방이 오히려 네 저희 모녀에게 남편을 잃은 저희 모녀에게는 오히려 거기가 네 저기예요. 안전한 네 그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네 여관방을 잡아 버렸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내는. 네. 네. 여관방을 잡아 버렸어요. 그냥 네. 2.5m, 2.5m 아주 작은 네 둥지였어요. 네. 근데 아무튼지간에 안전했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네 안전했어요. 2015년 3월 1일까지는 네 별다른 일을 네 안 당하면서 네 우리가 네 저기예요. 우리 모녀가 그냥 네 외출을 하다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왔다 간다."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라잉." 하고 네 그런 표시를 만들어 주고 가요. 예 그런 것쯤은 네 무시하면 되니까. 네. 저기가 없었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미역국 한 것 네 끓여 바친 거 네 두고두고 네 제가 '참 잘했다.' 제가 저를 칭찬해요. 근데 예 제 딸도 그렇게 네 재롱잔치를 시작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네 그날따라 네 그렇게 네 예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면은요. 저한테는 네 미역국을 끓이도록 네 인도해 주신 거고 네. 제 딸에게는 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재롱 좀 부려 봐. 평생 안 부린 재롱 네 한꺼번에 다 네 보여 드려." 네. 그렇게 네 꼬드겼는지도 모르죠. 아무튼지 참 네 유쾌했어요. 제 남편이 예 사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네 그렇게 네 가슴이 네 저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당신 아무튼지간에 네 미역국 한 그릇 드셨고 그리고 네 딸내미 네 재롱잔치 예 실컷 네 관람하셨고 네 실컷 네 정말 유쾌하게 웃고 떠들다가 돌아가셨으니 또 죽음에 대한 그 저기도 없었어요. 고통도 별로 예 안 받았어요. 참 쉽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 여보 잘 갔다." 제가 예 항상 그러죠. 네. "당신이 지은 죄는 없었나 보다." 네. "죽을 복은 있었다." 네. 제가 항상 그래요. 예. 3 네. "여보 나 이상해." 했으니까요 남편이. "왜요? 병원에 갈까요?" 라고 물었죠.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네 그냥 자리에 누웠어요 제 남편이. 근데 네 그렇게 네 복잡하게 나 뭐 힘들어하는 기색이 아니고 네 너무나도 그냥 네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잠이 든 줄 알았죠. 그 말하면서 그렇게 누워 버린 게 임종이라고는 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실컷 네 유쾌하게 웃고 떠들다가 네 갑자기 여보 날상에 하고 네 그냥 네 자리에 누워서 그냥 자는 것처럼 네 주무시는 것처럼 예 가 버리셨다. 네. 너무나도 쉽게 가신 거죠. 네. 네. 제 남편 네 그 저기 MRI가
네, 신촌 세브란스에서 제 남편 MRI를 터무니없이 조작하는 등등. 제 딸 MRI도 다 터무니없이 조작했고. 아무튼지 네. 만약에 제 남편이나 제 딸이나 아들이 네.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이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검찰이 무슨 부역자 부려먹듯 하수인 부려먹듯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는다고 하면요. 전 참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심심하면 그렇게 부역자로 부려먹고 그러는지 어우 정말 정말 내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안 갔어요. 다른 병원으로 제발 가 달라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에서는. 내 남편 내 딸 MRI 조작한 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면 나 다른 데로 간다 당연히. 그렇지만 검찰이 따라다니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거라면 한번 당한 데다가 그냥 내 남편 내 딸 당신들 손에 맡기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 같아서 난 절대로 다른 데 안 간다. 그리고 선언을 해 버렸어요. 나는 내 남편과 내 딸의 생명은 당신들 손에 맡겨 드린다.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로 입원을 해야 되면 응급실로 입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응급실에는 보호자 그 침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이하고 잠잘 곳이 없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요. 남편이 자는 동안 너도 자야 돼. 아빠가 주무시는 동안 너도 자야 돼. 너 맨날 병원에 가니까 알지? 거기에는 엄마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침대가 있어 없어? 없어. 동이가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도 없겠지? 그러니까 자자. 그러니까 자더라고요. 고온히 자고 있던 저를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면서 제 딸이 했던 말이 엄마 아빠가 차가워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똥을 한 자국에 푸짐히 싸놓으셨고 입과 코와 귀에서 방울이 뻐끔뻐끔 터지는 중이었는데 시신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은 그 양반이 자리에 누웠던 그 당시가 임종이 아니었던가 싶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에게 사망 소식을 알린 후 112에 전화를 걸었던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위인들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엄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덮치더라고요. 저것들 사망 원인을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위인들인데 그래서 그냥 112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신고를 하자, 내 손으로. 6. 너무나도 공교로운 것이 1946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했던 서대원이 2008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한 날짜만 출생한 날짜하고 사망한 날짜만 일치됐던 게 아니에요. 출생지도 종로구 평동에서 태어나서 종로구 평동에서 사망했어요. 참 공교롭잖아요. 그렇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은 가야 할 때 가야 할 곳으로 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로구 평동에서 사망했다는 것인데 종로경찰서 강력계에서 나왔다는 형사 2명이 변사자 신고를 받고 왔으면은 환자를 시신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방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에서 그냥 제 말만 듣고 그냥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종로경찰서 강력계에서 나왔다는 형사 2명이 밖에서 제 설명만 듣고 돌아간 후 저는 신우이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형사가 가자마자 신우이 남편이 따르릉 전화를 걸어서 부검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장례 절차에 참여치 않겠다. 그건 누군가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부검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경우 장례 절차를 우리가 알아서 전담하겠다. 라는 너무나도 속 들여다 보이는 신우이 남편의 전화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황해서 검찰에서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못하고 그냥 맞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형사들이 들어와서 그 시신을 거만하는 것도 막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아무튼지 막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기예요. 제 어머니가 제 동생이 장례식을 본 일이 없어요. 제 동생이 사망했을 때 너는 안 보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시신을 안 보여주셨고 그 장례 절차가 어떤 거지 전혀 저한테는 알리지 않고 엄마가 다 그냥 조용히 그냥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다만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그렇게 춤을 추니까요. 가족이 앞장서서 터무니없는 역할을 자청해야만 하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국에서 무슨 사망 원인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어. 저는 그런 생각만 했던 거죠. 저는 그 양반을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인데 장례가 끝난 후 또 다른 신우이 남편이 한국폴리텍 교수는 두 번째 신우이 남편이에요. 큰 신우이 남편이 시체 검은서가 든 봉투를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화장장에서 시체 검은서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더라예요.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받았지? 그 이유는 화장장에서 시체 검안서를 돌려준 이유는 사망일자를 5월 27일로 조작해야만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독살당했다는 게 그 뻐끔뻐끔 터지던 그 저기가 거품이 독살당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안 터질 때 그리고 시체를 좀 저기고 씻기고 또 화장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시체 거만이한테 법의학이죠. 법의학이한테 보여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제 5월 27일로 조작했어요. 5월 28일 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5월 27일 날 사망한 걸로 되니까 화장장에서는 골치 아플 것 같다. 그냥 이거는 돌려주고 말자. 그렇게 작정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한 장을 돌려받았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돌려받았다는 거를 생각했을 리가 없죠. 그거까지 다 챙겼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장에서 돌려줬으니까요. 제가 사용한 거는 신고할 때 한 장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뭐 7장 나오는지 8장 나오는지 한 7, 8장 될 것 같은데 쉬어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에서 그냥 다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대로 보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챙겨놓은 따로 뚝 떨어져 나온 그 시체 검안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죠. 만약
화장장에서 돌려준 시체 검안서가 없었다면 저는 제 남편의 사망을 거론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체 검안서, 폐부종으로 사망한 걸로 조작된 그 시체 검안서가 없었다면, 네, 또 네, 그 하필이면 네, 그 폐부종으로 조작한 게 아니었다면, 네, 제 가족들이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네, 저는 네, 감히 제 남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신우의 남편이 설마 네, 저를 궁지에 몰랴 그런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근데 폐부종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저를 궁지에 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병원에서 죽어야지 그렇게 네, 병원이 아닌 네, 여간방에서 네,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마음 놓고 거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심하고. 네. 그러니까요. 요 몇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은 네. 너희들 살인한 거 맞잖아가 네, 누구든지 다 외쳐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저기죠. 네. 청원마당, 민원마당에 네, 그게 뭐죠? 네. 봉사하기 위해서 네. 각각 네. 저기가 된 거죠. 네. 말이 안 나오네. 네. 차출이라는 말밖에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지간에 차출이 된 거죠. 네. 아, 그거 네, 공무원사에서 하는 말로 뭔지 네. 파견 근무. 네, 파견 근무를 나오신 거죠. 네.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네, 쉽게 검찰 비리 또 범죄 은폐 의지 네,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네, 사용할 수 없는 적이죠. 예. 그런데 네, 이 사건은 너무너무 간단명료한 거예요. 네. 누구나 네. 신우의 남편을 앞장세워서 그것도 네, 하필이면 폐부종으로 그러니까요. 검찰에게 걸림돌이 된 거는 네, 온통 다 갖다가 네, 끼워 맞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고 네, 자승자박이에요.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한 자승자박. 네. 그게 저작권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요. 또 네, 제 남편 네, 사망 사건도 그래요. 제 딸의 그 사망 사건은 네, 좀 복잡해요. 그런데 제 남편의 사망 사건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해요. 네. 이렇게 간단명료할 수가 없어요. 살인 사건 치고 이렇게 네, 단숨에 누구나 다 네, 진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은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대원 사건이야말로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 네, 그런 명령을 단숨에 네, 불식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가장 적합하다. 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건이지. 검찰 네. 너희들이 만든 사건 아닐 거다. 네, 저는 네. 그렇죠. 네. 하필이면 제가 미역국을 끓였다는 거. 하필이면 네, 그날따라 네, 제 애교가 없는 제 딸이 그렇게 네, 한참 동안 네, 애교를 부리면서 저희 부부를 깔깔깔깔 네, 웃게 만들었다는 거. 네. 그거는 네, 하나님의 각본이죠. 검찰의 각본이 아니죠. 그런데 네. 그렇네요. 네. 그 이유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된 후 파일에 넣어둔 시체 검안서를 모조리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네. 화장장에서 돌려준 그 시체 검안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찾은 거예요.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것이 화장장에서 돌려준 시체 검안서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냥 무심히 아무 데나 꽂아 놨던 게 그들은 샅샅이 지쳐서 그 시체 검안서를 뽑아 갔을 거예요. 그것이 화장장에서 돌려준 시체 검안서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죠. 아무튼지간에 너무나도 안전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 검안서가 터무니없이 폐부정으로 조작한 그 시체 검안서가 보존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이유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된 후 파일에 넣어둔 시체 검안서를 모조리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시체 검안서를 자세히 살펴본 제가 그 서류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지 않고 제 어머니한테 맨날 꾸중 들었어요. 뭘 봤으면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근데 저 그냥 아무 때나 휙 던져버리고 말아요. 맨날 꾸중 들으면서. 근데 시집이라는 걸 가니까요. 친정에서처럼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살이는 아무튼지 고된 거구나. 무심히 꽂아둔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화장장에서 되돌려준 시체 검안서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복사본만 악착같이 찾아서 가져가는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끼겨 놔뒀어요. 근데 그거 다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 원본만 못 찾더라고요. 그거는 종이의 질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기 때문에 그 종이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복사본만 원본은 다 찾았으니까 회수했으니까 인연이 만들어둔 복사본만 회수하면 된다. 그렇게 핀트가 어긋났던 거예요. 그들은 화장장에서 되돌려준 시체 검안서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복사본만 악착같이 찾아서 가져가는 지경이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이 종이의 색깔과 재질이 달랐기 때문에 원본이 무사히 보존된 것 같았습니다. 같습니다.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 당시 1992년 9월 30일부터 서울대학에서 시작한 계란으로 바위 깨기를 서울대학에서 명예롭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2008년 5월 26일까지 저기에요. 제가 무지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인가를 서울대학에서부터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학생들한테 무슨 서명을 받든지 아무튼지간에 결판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작품이 과연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이제는 그 답을 들려주십시오. 서울대학에 명예를 걸고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제 남편을 살해해야만 했던 거예요. 마침 시동생이 교환교수로 출국했기 때문에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은 시누이 남편이 제가 부검을 신청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한편 사망 원인을 형편없이 조작해야만 하는 작업에 끌려 들어가야만 했던 것인데 그것이 대학 교신 가족을 앞세워서 처리해야 할 범죄 행각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가족이 가족입니까? 지금 이 순간 제 시동생은 아직 정년퇴직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시누이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부담이 좀 가볍겠죠.
정년퇴직을 안 한 네, 분보다는 만약에 네, 교환교수로 안 나가 있었다면은요. 제 시동생 아직도 네, 정년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좀 네, 저한테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네. 시누이 남편보다는 시동생이 네, 더 네. 시동생이 그런 네, 역할을 도맡아야만 했다면 네, 아마 네, 저한테도 네,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네, 교환교수로 출국했기 때문에 예, 나이가 많은 네, 시누이 남편이 그 역할을 도맡아야만 했고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각에는 네, 그분은 네, 아무튼간에 정년퇴직을 하셨고 네, 그것만 해도 한결 네, 마음이 가벼우네요. 가벼워요.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저는 2019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1년 5개월이나 분수대 광장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제 말을 들어주신 경찰관은 네, 종로경찰서 보안과 네, 누구누구 경위 네, 이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부보고라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들이 묻고 싶었던 말만 골라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묻고 싶은 것만 물었던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 게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분수대 광장은 1인 시위의 현장이자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몰려오신 기자님들을 향해 제가 검찰이 제 가족을 몰살했습니다 등등 갑작스러운 연설을 시작하자 제가 잘 아는 분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 테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살살 달래서 분수대 광장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2, 3분 네, 들어주시는 척하다가 도망치셨는데 너무나도 같은 명령하니까요. 네, 다 알고 나면 네, 골치 아프고 네, 양심에 걸리고 저 여자 예, 검찰 비리 피해자 맞는데 저 여자 남편 네, 검찰이 살해한 거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친 거예요. 나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하고 네, 도망치셨는데 그 같은 행동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검찰이 제 가족을 몰살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터무니없는 음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검찰이 네, 살해한 건 맞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서대원 살해 사건이요. 폐부종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유쾌하게 웃고 떠들다가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것도 아주 되게 네, 편안하게 네, 만약 제 시누이 남편이 앞장서서 사망 원인을 폐부종이 아닌 다른 병으로 조작했었다면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누이 남편이 제 편이 들어준다는 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그 저기가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들이 무서워서 예, 그들 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감히 네, 왈가왈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저하고 네, 제 가족 간의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곧 죽어도 김경란과 검찰 왕국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죠. 네, 저하고 제 가족의 싸움으로 네, 쪼그라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저하고 네, 제 가족 간의 싸움이 될까 봐요. 네, 저하고 네, 제 시동생, 저하고 네, 제 시누이 남편. 네, 그렇게 그런 싸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폐부종이 아닌 다른 병으로 조작했다면 네, 저는 네, 그냥 네, 덮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요렇게 너무나도 똑 떨어진 사건으로 조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네, 제대로 네,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네, 무던히 예, 많이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 아무리 흉악무도한 검찰이라 해도
사망 원인이 조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남편은 검찰이 살해했습니다라는 저의 주장은 검찰이 조작했습니다. 어떨 때? 이게 글 쓸 때 집중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엉뚱한 말을 써나요? 라는 저의 주장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말았던 것이니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었고 인과응보였습니다. 견제당하지 않는 권력은 더더욱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살해한 짓거리보다 신우이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것이 더더욱 가정스러운데, 만약 제 신우이 남편이 단호하게 거부했다면 그분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으로 내몰렸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까? 당했을 것 같습니까? 양심과 소신을 제대로 지키려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각각 기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더 이상은 입 다물고 안 살겠다라고 외쳐댈 수 있는 좋은 기반이고 튼튼한 정말 대들보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읽어봤습니다.